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에서 경제가 좋았던 시기는 대통령 임기제였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결과예요. 대표님, 보혜 씨 왔어? 대표님 오늘 장 어떤가요? 오늘 장도 뭐 죽사발장이야. 그냥 장이 굉장히 심하게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강의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는 역사적 신고가라는 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제일 싫어하는 차트가 이제 신저점 차트인데요. 연중 최저점을 오늘도 또 갱신하면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1.63% 하락하는 2,550포인트 연중 최저점 종가 기준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점인 833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일봉으로만 봐도 꽤 하락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 6월 말 거래소 3,300 대비 지금이 5월이니까 거의 10개월, 11개월 정도, 한 25% 정도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하락 기간 중에는 월봉상으로만 보면 작년의 하락은 한 달에 뭐 한 3, 4%, 5% 이렇게 빠지는 하락이었다면 올해 1월 달에 거래소가 10% 빠졌었고요. 지금 5월 달에 이제 5%가 넘어섰네요. 하락률이. 거래소 기준으로 올해 연초부터 14% 하락했습니다. 꽤 많은 하락률이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종이사진 세대가 아니라서 디지털 사진을 다 모아놓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에 막 한 대학교 때까지는 종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앨범 안 본 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면 우리가 찾는 건 사진이잖아요. 제가 삼박자 투자법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저 또한 뭐 세무사니까 당연히 재무제표가 중요하고 볼 줄 아는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장 차트가 효과적으로 발휘할 때가 과거의 기억들을 또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보고 싶은 순간에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폭락장이나 장이 안 좋을 때 예전 차트를 연봉, 월봉, 주봉 이렇게 보곤 하는데 장 중에 또는 장 마감하고 계속 봤어요. 이때 이랬었지. 한 해 한 해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처음 했을 때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97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99년도에 군대 제대를 했거든요. 96년도에 입대를 하고, 그래서 97, 98 YF 기간 동안 군대에 있었습니다. 공군 밸런스 산악회 가면 영상에서 농담으로 뭐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농담을 하지만 그냥 공군 비행단 출신이에요.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성남 공군 비행단에서, 그것도 비행기 근처에도 안 가는, 공군에는 특기들이 몇 개 있는데요. 돈을 만지는 특기가 있어요. 관리 특기라고. 군대에서도 돈을 만지는 관리 특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96년부터 99년 초까지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정확히 이제 IMF였죠. 저는 사병이었고 장교도 아니고 사병이었고 밖에 IMF가 얼마나 막 혹독하고 힘들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군대 안에 있었으니까. 군대가 좋은 점이 그런 거죠. 공짜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제 기억에 한 97년도, 98년도 이때쯤 아주 작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를 99년 초에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99년도에 주가 상승률이 지수가 80%가 올랐어요. 지수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리듯이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왜냐면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첫 해에 지수가 80%가 오르는, 지수가 80%가 오르면 진짜 종목들 중에는 4배, 5배, 10배짜리가 수두룩 빡빡하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해를 보냈었죠. 그 다음에 바로 2000년도에 밀레니엄 팔동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우리 증시도 이제 거품이 빠진다는 식으로 99년에 벤처 거품이 2000년도에 좀 쑥 빠졌는데요. 지금 이 차트를 봐도 99년에 지수가 거의 2배 났는데 2000년도에 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원금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 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99년도에는 공 하나씩 붙였다가, 공 하나 붙인다는 얘기는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는 거죠. 공 하나씩 붙였다가 바로 다음에 공 하나씩 날아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대한 하락장을 그 당시 이겨냈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약간의 본능, 위험을 회피하려는, 위험을 직감하는 약간의 본능이 있었다는 걸 그때부터 좀 기억이 났고요. 두 번째는 학습에 의한, 학습은 뭐냐면 언제든지 지수는 반토막도 날 수 있어. 언제든지
2배 오른 장에서 반토막도 날 수 있어. 뭐 이런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어.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좀 위험 관리를 잘 하면서 2000년도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도에 다시 반등을 좀 줬고 2002년도에 뭐 좀 이렇게 재미없는 장이 펼쳐지면서 2002년도는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한 지 한 3년 차, 4년 차 됐던 시점이었고 돈은 뭐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렸지만 100억 정도 이렇게 벌었던 3, 4년 동안 그 정도 벌면서 지수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를 한 1년 반, 2년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던 시기가 2003, 2004 이 시기예요. 2004년에 여름에 돌아오면서 그것도 뭐 인터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4년 여름에 돌아오면서 신림동으로 와서 세무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 기간이 2004, 2005년이고요. 반대로 가장 아쉬운 기간이 2005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2005년도에도 지수가 5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신림동에서 세무사 공부하느라고 이때 주식을 아예 안 했습니다. 뭐 인생에서 그때 뭐뭐 했더라면 이런 가정은 필요 없지만 제가 만약에 2005년에 주식을 했더라면 그때 또 공이 하나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주식을 안 하고 세무사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뭐 슈퍼개미 그냥 슈퍼개미 TV가 아닌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제 기억에 제가 강의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오른 적은 이때밖에 없어요. 2003, 4, 5, 6, 7. 이 5년이 누구였냐면 전 노무현 대통령 시기예요. 저는 지난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닮았다라는 이야기 해서 제가 막 어퍼컷 흉내도 내고 했었는데 댓글에 막 뭐 그쪽 팬인지 몰랐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한 번도 제 정치색을 내보인 적이 없고요. 실제로 주식 투자자로서 저는 어떤 정책을 쓰는지 대통령들이 어떤 정당이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는지에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색깔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색깔이 특별히 있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팩트상으로 과거 대통령 중에 재임 기간 내내 지수가 올랐던 시기는 유일합니다. 5년 연속으로. 저는 세무사 시험을 운 좋게 단기간에 합격을 하고 2007년에 화려한 상승장을 수놓을 수 있었어요. 이때 좀 다시 전화를 좀 불렸는데 2008년에 큰 또 위기에 닥치게 되죠. 2008년의 위기는 뭐였냐면 금융위기였어요. 금융위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지수상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던 해입니다. 직전 연도 최고점이 2085였는데요. 2008년 최저점이 892예요. 반토막 이상이 났죠. 이 당시 제 얼굴 표정은 허영만 화백님의 주식 타짜에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힘들던 1년이었죠. 굉장히 힘들던. 제 기억 속에 가장 주식 투자할 때 힘들었을 때를 꼽으라면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반토막이 났던 2000년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게 이 당시는 일단은 재산 규모도 더 작았고요. 그리고 나이도 더 어렸고 20대 후반에 돈이 10원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뭐 손실이 뭐 몇 억이 났다고 해서 크게 막 휘둘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 2008년은 확실히 더 힘들더라고요. 재산 규모도 달라졌었고 그 하락이 밀레니엄 파동 때보다 훨씬 컸어요. 공포가. 왜냐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막 퍽퍽 나가 떨어지니까 와 진짜 이러다가 끝나나? 주식을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2008년 가을까지 했었죠. 주식 타짜에도 장면이 나오는데 야 이거 지수가 종목은 빵원이 돼도 지수가 빵이 될 수는 없는데 얼마나 더 빠질까? 900을 깼어? 이 정도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 떨어질 데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딱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 2012 2년 동안의 상승 시기에 금융위기 때 하락했던 것을 훨씬 더 회복하고 또 남는 장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나긴 우리나라 박스피 장세가 시작됩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까지 만으로 6년 정도 정확히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1800에서 215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어찌 보면은 개별 종목 장세, 어찌 보면 대형주는 죽어있던 장세였고요. 저처럼 선수급들은 뭐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초보자분들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이 시기에 박스피가 더 좀 억울했던 건 미국 증시는 날아갔었거든요. 계속. 미국 증시는 날아가던 시기에 우리 박스피 지수가 많이 힘들었던 2003, 4, 5, 6 이 박스키 시기의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제가 대통령의 시기였던 걸 간간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가 정리할 때 대통령 임기와 연결 짓기 위해서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2017년 박스피를 돌파하고 급등을 하고 다시 2018년에 박스피 급등했던 걸 그대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장이 날아가나 하다가 2018년에 약간 페이크가 왔었죠. 근데 그 페이크가 그래도 뭐 연중 하락이 뭐 한 19%니까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밀레니엄 파동이나 IMF 때보다의 하락과는 큰 폭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하락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이 밀레니엄 파동. IMF 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고 군대에서 연습 삼아 계좌를 터서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실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아랫꼬리 2020년 아랫꼬리가 1439포인트 저점을 찍었는데요. 이게 바로 코로나 저점입니다. 코로나의 급락은 2000포인트를 우리가 최초로 찍었던 게 2007년이었는데 13년 만에 2020년에 2000포인트에서도 한 점 더 떨어진 1400포인트 때까지 밀려요. 그러면 이거는 과한 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과한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지수가 2배 오르는. 지수 2배 올랐던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IMF 직후에 지수가 2배 올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5년 동안 지수가 2배 올랐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지수가 2번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지수가 2배 올랐던 시기는 역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지수가 2배 오른 거고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과거에 급락 반토막씩 났던 시기에 비한다면. 그런데 그 반토막씩 났던 시기와 지금이 같을까?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긴 차트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언제랑 비슷할까?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IMF 때처럼 3년이나 더 빠질 수 있을까? 또는 밀레니엄 파동처럼 올라갔던 거 다 뺄 수 있을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막 줄 도산을 하는 위험 시기일까? 이것저것 다 재봐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주식시장이 늘 그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일부터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중 최저점 완전 역배열에서 내일부터 V자형 반등이 와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달 이상 2달 정도 더 2550을 안 깨는 수준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연봉으로 말씀드렸는데 월봉으로 봐도 꽤 큰 하락폭의 월봉들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때 2020년 3월을 제외한다면 연속적으로 하락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과대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대통령 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인데 과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IMF 직후 또는 직전부터 좀 활발했다면 과거에 5년 단임제에서 우리나라 취임은 1월 달이었나 그랬죠. 근데 이제 5년이니까 취임 연도가 정해져 있었어. 3년, 8년, 3년, 8년 이런 식으로 5년에 한 번씩 보시면 1993년도 이때가 어느 대통령 때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였어요. YS라고 했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 93, 94 임기 첫 해하고 둘째 빨간색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3, 8 1998년 이때 연초에 DJ라고 불리는 전 김대중 대통령 때 임기 첫 해하고 둘째 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빨간색 양선 이때 지수가 2배 올랐어요. 자, 그 다음 2003년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첫 두 해에 빨간색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임기 첫 해, 둘째 해에 빨간 양선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이 2008년, 이때가 누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첫 해는 음선이 나왔는데요. 둘째 해, 셋째 해에 역시 빨간 양선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고요. 여기에요. 2013년. 처음으로 첫 해, 둘째 해 2년 연속 별 볼 일 없이 옆으로 가는 박스피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첫 해, 둘째 해 또는 둘째 해, 셋째 해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대로라면 2018년 근데 이제 탄핵 때문에 일찍 대통령이 됐으니까 2017년 5월에 됐죠. 5년이니까 2017년 5월 그리고 지금 2022년 5월이잖아요. 그래서 첫 해에 빨간색이었습니다. 첫 해에.
그 다음에는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제가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던 건데요.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에서 경제가 좋았던 시기는 대통령 임기의 첫 해, 둘째 해였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결과예요. 물론 달라질 수도 있죠. 결국은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패턴 분석을 하고 과거의 차트를 보고 과거엔 이랬어.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 과거의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이랬어. 과거에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는 어떻게 올렸었어.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또 그럴 거 아니니? 라는 걸 보기 위한 거죠. 근데 저는 경제 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제와 정치 또는 정부와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 거시경제의 기본 이론이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좀 위축시키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두 가지는 그 정책들은 정책이란 말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시장에서도 지금 연준이의 입만 보고 있는 게 그 정책들, 금융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세계의 가장 강한 강대국인 미국이 금융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이제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6분의 대통령이 있었죠. 6분의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을 제외하고서는 이 데이터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증시 음선으로 글로벌 분위기에 좀 맞춰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면 작년 7월이 고점이니까 저점이 올해 6, 7, 8, 9, 10 어딘가에선 되겠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이 2017년 11월이었어요. 2085포인트. 근데 저점이 2008년 10월이었거든요. 정확히 11개월이었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의 하락이 11개월이었어요. 그럼 우리 고점이 작년 7월이었으니까 11개월이면 6월이 저점이 될 것이고 또는 1년이면 7월이 저점이 될 것이고 또는 뭐 1년 3개월이면 9월이 저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락의 폭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지금 25%대니까 뭐 한 30%, 35%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빠진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열어놓자는 뜻이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11개월이면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네 기간적으로. 근데 만약에 더 빠진다면 12개월, 13개월, 12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6월이든 9월이든 어쨌든 올해 가을 안에 어디선가 바닥을 찍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좀 안정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특성상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상 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나라죠. 그래서 임기 첫 해, 둘째 해 좀 경제 정책들이 잘 먹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임덕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해에 좀 안 먹히고 첫 해, 둘째 해에 강한 경제 드라이브가 먹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 생각이 날 때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옛날 생각이 나면 월봉 차트를 봅니다. 주식에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식을 보면 그때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다 나거든요. 아 이때 군대에 있었구나. 이때 세무사 공부했지. 이때 캐나다에 있었네. 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말 힘들었어. 이게 내 연봉 차트 월봉 차트 보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좀 많이 시장이 빠지면서 계속 길게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길게 보고 아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희망이 있어. 원래 주식은 그런 거야. 그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마치 예전에 사진첩을 보듯이 제가 연봉으로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임기와 연결진다면 나쁜 시기는 아니다. 왜? 대통령 단임 5년제 중에 마지막 4년차, 5년차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첫 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색으로 댓글 달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5년 연속 올랐다고 하겠어요? 또는 만약에 그 반대라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돼서 첫 해, 둘째 해 기대합니다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과거의 차트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또 주식시장의 과거의 차트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원래 하는 루틴은 탑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고 거래대금을 보고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죠.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와 거래대금 상위와 상승률 상위를 보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 중에 뭐가 움직였는지, 또는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됐는지, 또는 시장에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지, 이것들을 분석함으로써 내일 하루 또는 이번 일주일 또는 이번 한 달에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이 좋을 것이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연중 최저점 계속 찍고 코스닥 기본이 막 2, 3%씩 빠지고, 사실 하락률이 높을 때의 상승률 탑 30이나 시가총액 상위 분석이 그렇게 적중도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원래 루틴이 아닌 우리 거래소 차트의 IMF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98년 정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24, 5년 정도의 연봉으로, 어찌 보면 제 일생입니다. 여자의 일생 이런 소설 제목 있나요? 근데 주식 투자자의 일생. 저는 딱 연봉만 봐도 그 시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땠고 제가 무엇을 했고 이게 다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날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더라도, 힘든 게 당연합니다. 힘든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내 피 같은 돈이 하루에 2%씩, 3%씩, 5%씩 이렇게 빠지니까 당연히 힘들죠. 힘든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또 뭐 사는 게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인생이 힘든 부분이 있듯이 주식 투자자로서도 당연히 힘든 부분이, 힘든 시기가 있는 거니까. 계속 힘들면 제가 20년 이상 하지 않았겠죠. 20년을 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 또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 또 좋은 시기네? 그러면서 20년을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안 좋은 건 기억이고 좋은 건 추억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어쨌든 지나보면 뭐 좋은 추억들만 남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 요즘처럼 힘들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매일매일 지옥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주식을 최근 한 1, 2년에 하신 분들, 특히 이제 1년 되신 분들 진짜 하기 싫겠죠. 왜냐? 작년 2021년 7월부터 했으면은 그냥 매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하기 싫겠죠. 그나마 2020년부터 한 분들은 뭐 올랐다 떨어진 거니까 번거 뱉어낸 건데, 벌지도 못하고 뱉어내고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처럼 5년,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이런 큰 사이클이 겪어봤고 눈에 보이니까, 먼저 한 선배로서 6개월, 1년만 보지 마시고 2년, 3년, 5년을 보면 또 지나간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늘 별로 노래 부르고 싶지 않네 했는데, 오늘도 그냥 노래는 패스하겠습니다. 뭐 지수가 워낙 많이 떨어진 날이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불러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좀 더 좋을려나?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저 혼자 PC를 보고 저 혼자 판단하고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책임을 져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무언가 말을 뱉었을 때 그게 틀리면 계속 좀 부메랑으로 오더라고요. 부메랑으로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혼자 주식할 때보다 이런 변동폭에 대한 제 감정의 등락이 두세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지수가 막 좋고 제 예상이 맞으면 평상시에는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적당한데 막 굉장히 유튜브에서 자랑해야지 뭐 이런 생각 가끔 들고, 또는 그 반대로 내 예상이 나는 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만약에 급락을 해버리면 유튜브에서 말 잘못했네 이러면서 또 그런 슬픔? 배가가 되고, 이런 게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 오를 때의 기쁨과 내릴 때의 슬픔을 비교하면 똑같은 퍼센트일 때 내릴 때가 거의 공하나 2배, 3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기쁨보다는 슬픔이 원래 2배, 3배 크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걸 또 더 느끼고 있다. 주식을 할 때는 약간 느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더 느끼고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저는 유튜브는 초보니까, 주식은 20년 이상 했지만 유튜브는 이제 1, 2년 했으니까 1, 2년 한 유튜버로서 이거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부메랑으로 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그게 요즘 며칠 동안의 또 제 숙제네요. 잘 생각해서 저도 잘 유튜버를 더 즐겁게 하고 또 보는 분들도 더 즐겁게 보는 유튜브 만들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장은 모르겠다. 왜? 괜히 말했다 틀릴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